우리는 이제 교재 83페이지 라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선형회귀의 규제를 적용하는 또 다른 알고리즘이죠. 이 규제는 가중치 감소 기법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근데 뭔가 다르니까 이름이 이제 다르겠죠. 리지 회귀에서와 같이 라쏘도 이 개수라고 하는데 요 개수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0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가중치 감소 0에 가깝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요 서술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를 우리 관찰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리치 같은 경우나 라쏘 같은 경우에 모두 가중치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0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서술은 이제 우리 실험 결과랑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를 이제 논의 드리기 위해서 그 벡터의 크기를 산출하는 함수를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요 상단에서 추가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셀을 요 인포트들에 이제 좀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벡터의 크기를 산출하는 함수를 어제와 마찬가지로 규정하겠습니다. 벡터 크기 산출. 그냥 뭐 벡터 크기라고 이제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람다하고 어떤 이제 보통은 가중치에 대해서 벡터 크기를 구하니까 입력을 이제 W라고 이제 부르고요. 요 벡터 크기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L1, L2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L2가 이제 기본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그 원칙적으로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요 W에 대해서 L만큼 이렇게 이제 제곱을 이제 수행을 하고 그것의 이제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전체 합계에 대해서 다시 그 L분의 1만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벡터 크기를 구하는 것을 이제 L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일반적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반영했는가 하면은 어제 그 벡터 크기와 관련된 논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벡터 크기가 기본적으로는 L2 방식인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요 L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뉘앙스로 수집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의를 했고 만약에 L을 이제 1으로 이제 설정하게 되면 요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왜냐면 L2인 경우에는 명시를 안 해주면 그냥 L2이겠거니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요거는 절대값 합계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같이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어제 논의를 반영해서 이제 벡터 크기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L2로 하되 이제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L1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이제 다음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 크기를 구하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이제 성립을 했다면 이 아래쪽에서 이제 그 벡터의 크기를 한번 이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가중치의 이제 크기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이제 정의한 이 벡터 크기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러면 리지의 이제 코에피션트들을 이제 넘겨줘서
이제 L2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서술을 조금 정교하게 다듬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바라는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 리찌든 라쏘든 리찌 회귀에서 같이 라쏘도 개수를 0에 가깝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만약에 알파가 1.0인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떠한 우리가 이제 손잡이도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기본 상태에서 개수가 이제 무조건 0에 가깝게 되는가, 그런 점이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일단은 더 열등하더라도 알파 1.0으로 이제 한 상태로 이제 벡터의 크기를 이제 산출해 보면 이 벡터의 크기 자체가 이제 10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그 요 전체 가중치를 다 이제 합쳐 가지고 크기를 냈기 때문에 이게 10이기 때문에 저 서술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절대값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인데, 이 평균을 하게 되면 그 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코에피션트들을 이렇게 살펴봐서 진짜로 그 0에 이제 가까워지는가, 그런 점들을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벡터의 크기가 아니고 그 절대값의 평균들이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가중치 크기는 10 뭐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알파를 1.0으로 수행을 했을 때 그 각각들이 0에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저 서술이 틀린 건 아닌데? 맞아요. 제가 이제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정교하게 다듬고 싶다는 그런 이제 의도를 소개해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이제 기본적으로 1.0일 때는 이제 가급적이면 얘네들이 0에 가깝게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게 가중치 감소의 핵심적인 이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좀 다듬고 싶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어떤 점이냐면, 이 알파 1.0이 이제 가장 좋은 값이라고 이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아까처럼 이제 규제를 더 이제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혹은 반대로 이제 풀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를 더 강화하니까 요 절대값의 평균 절대값들도 이제 0에 거의 이제 근접해지는 이런 이제 효과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87 뭐 이렇게까지 이제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관찰이 이제 필요한가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표기를 이제 공감하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임의의 어떤 특성을 xk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선형 모형이라면 거기에 대응되는 w는 x에 이제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요 각각들은 평균값이 이렇게 되니까 0에 굉장히 이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평균이라서 그런 거고, 만약에 이제 요 규제를 점점 강화하게 되면 이게 점점 이제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논의 사항은 이겁니다. 만약 그게 0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다가 완전히 0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떤 임의의 k번째 속성에 대해서 w가 0이 돼 버리면 이 두 개의 합계가 그냥 0이 돼 버리겠죠. 근데 그러면 이 x가 어떤 값이 들어온다고 해도 w가 대상 가중치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무슨 값이든지 그냥 다 0이 돼 버리니까 사실상 그 해당 속성을 제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찌에서 가중치들을 이제 줄여 나가는 방식이 이런 제외 방식이냐는 거죠. 그리고 제외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제 이런 얘기 했었죠. 표현력을 증가시키려면 차원 확장을 해야 되죠. n보다 더 큰 m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크다 싶으면 반대 방향을 고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 반대로 이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차원 확장의 반대로서 차원 축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원 이제 축소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려움을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제 x1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실험해보고 다시 뭐 xk를 제외하고서 실험해보고 그 조합들을 다 따지니까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간접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가중치들을 조정해서 이제 그런 비슷한 효과를 이제 내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이래요. 어떤 임의의 이제 K 속성에 대해서 가중치가 크거나 작으면 그 뜻은 요 XK에 대해서 얼마나 그 변량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반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0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사실상 해당 특성을 제외해 버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리찌가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한 편이라서 전체적으로 절대값의 평균이 이렇게 낮은데, 그러면 이 중에서 완전히 0이 돼서 꺼진 그런 것들이 몇 개나 되는지를 수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한번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0인 것들의 개수. 그거는 요 리치의 코에피션트들하고 0을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집계를 하면 되는데, 살아있는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합계를 내고, 그러면 0이 아닌 것들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0인 것, 0이라고 표기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전체 그 특성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이제 같이 이제 표현해 보면 그 리치의 이제 코에피션트의 개수가 104개여야 되겠죠. 104개 중에서 완전히 0이 돼 버린 게 이제 몇 개나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느낌이 좀 별로니까 아닌 걸로 이렇게 이제 하죠. 요거는 이제 유효 가중치 수라고 하겠습니다. 의미적으로 이렇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각각의 가중치들은 0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0으로 해서 해당 속성을 제외해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찰 결과를 보면 104개의 가중치 중에서 완전히 0인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찰을 이제 왜 했는가 하면은 리찌랑 라쏘가 요런 점에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라쏘 쪽으로 가가지고 이런 관찰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유사하니까요. 요 그 가중치 관찰하는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라쏘 쪽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라쏘가 지금 이제 트레인 테스트 해서 이제 88까지 이제 나온 상태예요. 이제 경고에 대해서는 이제 곧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리찌를 이제 라쏘로 다 바꿔주면 됩니다. 직접 바꿔주셔도 뭐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요 컨트롤 F를 통해서 리찌를 다 이제 라쏘로 이제 바꿔주고 싶다. 만약에 이제 그러신다면 그러면 이제 일단 몇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현재 선택된 셀로 한정을 하기 위해서 요 필터를 이제 활성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찌를 이제 라쏘로 이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총 4개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렇게 탐색이 이제 가능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리플레이스 5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대신에 요 설정이 이제 중요해요. 그 기본적으로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노트북의 영역에서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셀 내로 리플레이스나 파인드를 한정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필터를 선택해서 요 해당 속성을 활성화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사용하시고자 한다면요. 이거는 그냥 원하신다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야 이거를 하느니 그냥 나는 직접 고치겠어. 뭐 그러면 그러셔야 되겠죠.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eplace all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쏘로 이제 다 바뀌었고 그러면 그냥 뭐 성능은 재현이 될 테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관찰을 할 수도 있는데 주요하게는 이 점이 이제 달라요. 어떤 거는 그 무려 20여 개가 정말 0이 돼 버렸어요. 빵. 그래서 어떤 속성들은 사실상 제외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 특성을 선별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성을 선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원 축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뉘앙스가 이제 다르죠. 같은 가중치 감소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교재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L1 규제의 결과로 라쏘를 사용할 때 어떤 개수는 정말 0이 됩니다. 즉, 모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특성이 생긴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특성 선택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제 특성의 선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표현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성립을 해보면, 언더냐, 아니면 이제 오버냐, 아니면 핏이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려면 차원 확장이죠. 이 차원 확장을 하는 방법은 다항식 차원 확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 방향, 만약에 이런 형태로 특성이 선별되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차원 축소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차원 축소를 이제 수행하는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차원 확장은 이제 1. 새롭게 수집한다. 2. 뭔가 방법론을 쓴다. 그죠? 특성 공학. 인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차원 축소도 해보면 1. 선별한다. 2. 모형을 통해서 그 효과를 낸다. 그죠? 알고리즘. 보통 이제 선별한다는 것은 이제 그 수동으로 하고, 그 수동으로 한다는 것은 경험과 전문성, 요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이 이런 효과를 자동으로 내버린다면 과연 그런 선별을 직접 하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종종 그 통계 쪽에서 오신 경우에 이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이런 선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혹은 이제 실제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머신러닝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어, 많은 알고리즘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효과가 자동으로 납니다. 리지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제외를 안 한다는 것일 뿐이지, 얘네들을 이제 0에 가깝게 만든다라고 하면 요 각각의 속성들이 너무 날뛰지 않게 이제 죽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도 완전하게 0은 안 되지만 이제 0에 이제 가까워질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0이라고 할 수는 없는, x가 이제 크면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x를 좀 작게 그 정교화를 한다면 얘도 0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통계적인 선별을 하는 것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 이 교재에서 그 우리가 잘 안 다루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8, 19페이지의 맥락에서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4장의 데이터 표현과 이제 특성 공학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 거기서 이제 방금 전에 논의 사항들은 이제 4.6하고 이제 4.7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요 교재 4.6하고 4.7정을 보시면 특성 자동 선택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일변환 통계, 뭐 아노바 테스트 이런 것들 이제 수행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임의의 특성이 출력하고의 연관관계가 이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가지고 얘를 이제 쓸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모형을 하다 보면 모형을 이제 해서 최적화와 일반화의 이제 균형을 맞추는 이제 핏을 추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알고리즘에서 특성 선별에 준하는 효과가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방법론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편이에요.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요 4.7절에서 이제 논의가 있긴 한데, 사실상 이제 이 모델 기반으로 인해서 특성 선택이 자동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 바람직하고요. 이 반복적인 특성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하나씩 꺼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대로. 이런 거는 아주 특성의 개수가 적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 4.7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어, 그렇습니다. 결정 트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라쏘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라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알파를 보시면 지금 알파에서 원래 기본값 1.0일 때를 이제 실험을 해보면, 여기서 알파가 그 0일 때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제 아까 이제 방금 전에 0.1일 때랑 1.0일 때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유효 가중치의 개수 자체가 1.0일 때는 56개고 0일 때는 이제 80개였어요. 그럼 이제 왜 그러냐는 거죠. 이게 알파가 규제 정도니까 규제가 적어지면 그만큼 살아남는 가중치들이 이제 많아지고 더 많은 차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요 C1하고 이제 C2가 있을 때 C1이 C2에 비해서 표현력이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규제 정도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유효 가중치 수가 줄어들겠죠. 10으로 바꿔볼까요? 10으로 이제 바꾸면, 그러면 이제 점수가 80점대로 떨어집니다. 80점 초반대로 떨어지는데, 그때 유효 가중치가 33이에요. 더 강하게 해볼까요? 100으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100으로 하면 유효 가중치 수가 16으로 줄어들고 이제 70점대로 성능이 주저앉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기대되는 바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그 규제를 강하게 주면 이 XX 보스턴을 하는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16은 어디에 근접하냐면 원래의 13차원에 근접합니다.
우리가 이제 애써서 104차원을 만들어 줬는데 그 104차원을 만들어 준 이유가 성능을 이렇게 그 최적화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그 기존의 리찌는 직접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이 라쏘에서는 이 차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알파를 증가시켜서 규제를 늘리는 과정을 너무 이제 강하게 하면 점점 원래 13차원으로 돌아오면서 성능도 빠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얻고 싶은 것은 이 최적화 성능을 희생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화 성능이 요런 식으로 이제 될 개연성을 이제 보는 거고, 그중에 어떤 적절한 수준의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라쏘에서 이제 요 80개 정도의 특성을 선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거를 하게 되는 알파 값이 0.1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13차원보다는 크지만 104차원보다는 작은 어떤 임의의 특성의 조합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수동으로 찾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104차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줄여서 x 다시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총 개수가 80개이긴 한데 이게 어떤 특성들의 조합으로 그 80개가 됐는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직접 실험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라쏘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꺼가면서 수행한 것은 아니고 최적화 알고리즘 자체의 효과로서 굉장히 금방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특성을 선택하고 그 조합을 따져보는 노력을 줄이면서도 그런 효과를 이제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라쏘도 이제 그 1.0으로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지금 87, 86이니까 이거는 과적합이 조금 있긴 하지만 살짝 풀어줘서 이제 기회를 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89, 88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면 여전 살짝 과적합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노려볼 만해요. 그래서 알파를 이제 조금 더 풀어줘 가지고 한번 시도는 해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훈련과 시험에 대해서 91, 85로 과적합이 이제 심화가 되면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풀어줬네. 그래서 0.1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라쏘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쏘의 기전은 알겠는데요. 요 특정한 경우에 이 컨버전스 워닝, 즉 수렴 경고가 발생하는 게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알파를 강하게 규제를 한다든지 하면 그 경고가 발생 안 하거든요. 성능은 안 좋지만. 그러면 이게 왜 발생하는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경고에서 재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렴 경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반복의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이제 그 설정들을 이제 스케일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증가시키는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하라고 했는데 요 그 규제를 증가한다는 것은 알파를 증가시키는 건데 지금 우리는 성능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알파를 이제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요 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언이 이제 이터레이션을 증가시켜 봐라. 이제 최적화의 이제 횟수를 증가시켜 보라는 건데 그 제언을 한번 이제 노력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이 라쏘의 문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쏘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정들이 있는데 맥스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00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선형 회기 이제 최적화를 이제 수행하는데 그 손실을 어떻게 구하는가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동일해요. 근데 이제 이 손실을 이제 줄여나가는 이제 과정에서 이게 그 한 방에 다 줄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시행착오를 해나가면서 손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여러 몇 번을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대 1000번을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수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 모형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 손실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 손실이 높으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손실이 이제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중치에 대한 이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모형이 Y2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손실을 이제 구했는데 이 손실로 인해서 뭐 손실이 0이 아니면 또 역시나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갱신을 했는데 이게 다시 Y1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얘를 갱신했는데 다시 Y2로 돌아왔어요. 그럼 오락가락 하면 얘는 지금 이것도 저것도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거를 이제 갱신을 수행을 해서 손실을 이제 구했는데 그 손실을 구하고 나서 이제 갱신을 이제 수행했을 때 그나마 이제 그 할 수 있는 최소의 손실을 이제 발생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요렇게 되면 이제 수렴하는 건데 요거를 못 찾고 얘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횟수가 모자라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재원에 따르면 이제 발산 경고가 이제 수렴 경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한번 맥스 이터레이션을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충분히 주겠습니다. 뭐 5000번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5000번으로 이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이제 수렴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또 보시면 결과가 좀 달라졌어요. 아까는 이제 89 정도였는데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유효 가중치가 아까는 80개였는데 이번엔 74개로 줄였어요. 그러면 이제 1000번에서 5000번으로 이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이제 계속해서 얘가 안착을 못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터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좀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제언으로서는 이 스케일을 한번 신경 쓰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제언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또 이제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좀 예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보스턴 데이터를 이제 보면서 뭐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 사람이 좀 이제 뭐 결과가 나와 버리면 굳이 뭐 저런 걸 안 하고 싶죠. 근데 결과를 더 잘 내고 싶은데 지금 뭔가 특정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먼저여야 됐지만 지금 시점에서 또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점이 눈에 띄는가 한번 보면 요 범죄율과 관련된 지표는 굉장히 그 소수점이 아주 이제 섬세해요. 그런데 요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퍼센트니까 0부터 100까지 이제 숫자겠죠. 요 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가 뭔지는 모르겠고 근데 막 수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단위가 많이 다르면 선형 모형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를 이제 x 1번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얘는 뭐 얼마냐? 뭐 어쨌든 x1이 되게 작아요. 근데 x2는 되게 커. 뭐 x3은 더 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가중치들이 서로 모형을 형성하면서 이제 같이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애는 너무 크고 어떤 애는 너무 작으니까 얘를 같이 놀게 해주기 위해서 가중치 크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너는 다른 애들이랑 좀 같이 놀아야 되니까 너는 이제 조금 키워줘야 되겠다. 너는 적당하네. 적당해. 야, 너는 너무 커. 다른 애들이랑 같이 놀려면 넌 좀 죽여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 가중치의 크기 자체가 특성의 크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문제가 돼요. 잠재적으로. 왜냐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중치의 크기가 이제 0이면 해당 속성을 이제 꺼버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가중치의 크기는 어쩌면은 해당 속성에 대한 중요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가중치의 크기가 0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뭐 왜 줬어? 이거는 빼.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 건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가중치의 크기가 이 중요도와 같은 의미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 특성의 크기가 크거나 혹은 작음으로 인해서 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왜곡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다항식 차원 확장 같은 걸 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 crime하고 누군가 곱해지면 작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요 age와 tex가 만나서 곱해지거나 tex가 제곱이 되면 엄청 커지겠죠. 그러니까 다항식 차원 확장 같은 거를 할 때는 이런 그 단위가 다른 것들에 대해 문제가 더욱 증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단위를 정규화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보스턴 데이터에서 이제 각각 이제 특성별 최소값을 이렇게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요 이제 x민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이제 같은 방식으로 보스턴 데이터에 xmax를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해설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2차원) 이상의 행렬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할 때 그 민이나 맥스 같은 것들은 이제 한 개의 원소별로 수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산들은 반드시 여러 개의 x에 대해서 연산이 수행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여러 개를 이제 담고 있는 그 ND 어레이에 연산의 방향을 지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즉,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인지 아니면 열별 또는 행별로 그런 것들을 수행할 것인지 정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그 세로 방향이 0축이고 가로 방향이 1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x1부터 xn까지 요 특성별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제 수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연산의 방향을 0축으로 놓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구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왜 구했는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단위 정규화의 기법을 적용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단위 정규화를 하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든 이제 영일 범위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최대 최소 단위 변환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수행하는 부분은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